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일시적인 휴전에 들어가므로 미국 시장은 큰 폭의 상승세였죠. 다우지수는 2.81% 상승, 나스닥은 4.35%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코스피는 0.04% 강보합선이었고요. 코스닥은 0.89%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관세에 따른 악재는 거의 다 소멸돼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셀트리온은 오늘 플러스 1.65% 상승, 제약은 플러스 0.64%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은 1분기 실적 발표에 따른 후유증이 전일 큰 폭 하락으로서 거의 다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저께 발표된 최혜 약가에 대한 행정명령은 긍정적인 호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미국의 최혜 약가 행정명령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해보기로 하고요. 셀트리온 오늘 자사주는 10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남아있는 물량은 17만 9천 주대가 되는 것이고요. 공매도는 3만 6,600주였고요. 외국인들은 47억의 매도, 기관들도 84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 규모는 오늘은 줄어든 모습이고요. 어저께 거래 정가와 장대 음봉을 맞은 다음에요. 거래량이 전일보단 주는 모습이었지만 위에 꼬리를 길게 단 양봉의 모습으로 마감이 됩니다. 일봉의 모양상으로는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제약은 음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옆으로 세우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는 3만 6천 주대가 나왔는데요. 공매도 비중은 3.4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 전후해서 공매도 비중이 높았는데요. 앞으로 공매도 비중이 계속 감소 추세가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한편 셀트리온은 어저께 미국이 발표한 행정명령, 즉 최혜국 약가 제공 행정명령과 관련해서 공지사항을 통해서 미국인이 처방약에 지불하는 가격을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중간 유통 과정, 즉 PBM이죠. PBM을 통한 유통 과정의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가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미국 영업 활동에 있어서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분명히 밝힌 것이고요. 회사 측에서 밝힌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로 중간 유통 구조 단순화에 따른 기회가 있고, 두 번째로는 고가의약품 약가 인하에 따른 바이오 시밀러 처방 가속화 기회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병행 수입 및 포트폴리오 확장 기회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 긍정적인 기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첫 번째로 중간 유통 PBM 등의 구조 개선은 바이오 시밀러 제조사가 PBM 등 중간 유통사가 아닌 정부와 직접 약가를 협상할 수 있다. 정부와 제조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제조사와 미국의 정부, 즉 보건복지부죠, 직접적으로 가격을 협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공적보험, 공보험 분야에 대한 이야기죠. PBM으로 가는 중간 리베이트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당연히 약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고, 또한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이미 유럽의 정부 입찰 이런 쪽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정부와의 협상 이런 부분에서는 자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고가 의약품 약가 인하에 따른 바이오시밀러 처방 가속화 기회다.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죠. 이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미국 보험사 및 PBM 시스템에서는 고가 오리지널 의약품이 처방집에 우선 등재된 이후에 바이오시밀러 제품들 간에 제한된 경쟁을 통해서 2개, 3개, 이젠 또 한두 개로 또 줄잖아요. 제품이 추가 등재되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PBM에 우선 등재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이것은 셀트리온이 현재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중간 유통사 리베이트 문제로 인해서 바이오 시밀러 가격이 병원 처방 시 오리지널 수준으로 높게 형성이 돼서 환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 이로 인해서 유럽에 비해서 바이오 시밀러 시장 확대폭이
극히 미비했던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현재 당사가 미국에 공급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가격은 유럽 대비해서 높지 않은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서 중간 유통 구조가 개선될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의 실질 처방 가격이 인하가 돼서 정부와 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커지는 만큼 유럽 수준의 바이오시밀러 처방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격 측면에서 바이오시밀러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처럼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편으로 한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요. 병행 수입 및 포트폴리오 확장 기회다. 아직 미국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제품들을 추가적으로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제품 포트폴리오가 확장되면서 마케팅 시너지를 통해서 판매 가속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요. 이번 행정명령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제조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셀트리온은 미국에서의 PBM과의 협상에서 잘 안 됐고 미국 시장 침투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회사 입장에서는 PBM이 아닌 미국의 정부 즉 보건복지부와 직접적인 약가 협상을 할 수 있는 이번 행정명령을 환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이고 어쨌든 미국 실적에는 긍정적으로 분명히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신한증권에서요 속보를 냈던데요. 트럼프 행정부 제약사가 아닌 PBM사 및 유럽을 겨냥한 약가 인하 행정명령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요. 핵심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이번 행정명령은 최혜국 정책으로 불리는 것이고요. 메디케어 국가보험이 중개인 PBM 없이 약가를 직접 협상하도록 바꾸는 최초의 시도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공보험 메디케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보험 쪽까지 전체적으로 PBM을 배제하고 가는 것은 아닌 것이고요. 공보험 먼저 PBM 없이 약가 협상을 정부가 직접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의약품 가격 인하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고 제약사들하고 협상 라운드를 곧 개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HSS는 미국의 보건복지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한투자증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요. 다음 주 미국 의약품 관세와 관련된 정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의 의약품 관세 영향은 우려보다는 타 국가에 대비해서 낮을 것으로 판단한다. 행정명령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의약품 관세 이 두 가지 모두 셀트리온을 포함한 바이오 제약주 쪽에서는 긍정적인 호재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주가에 어쨌든 중기적으로 호재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이 미국에서의 실적이 가시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리뷰들이 나오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들도 나왔잖아요. 대부분의 보고서들이 아직은 좀 더 확인해야 된다. 두고 보자 이런 관점입니다. 삼성증권의 제목도 눈높이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했고요. 미래에셋증권 역시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다. 그리고 DS투자증권 역시 탑라인 성장 및 원가율 개선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22만 원으로 모두 낮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안타증권과 KB증권 역시 목표 주가를 낮췄는데요. 아쉬운 성장, 하반기 신제품 비중 증가를 기대한다. 이런 제목들이고요. 다올투자증권은 2월 달에요. 23만 원으로 목표 가격을 미리 낮췄기 때문에 이번에는 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NH투자증권 역시 23만 원으로 목표 가격을 유지를 했는데 4월 달에 목표 주가를 23만 원으로 미리 낮췄기 때문에 이번에는 유지가 되는 것이죠. 아쉬운 1분기였고 분기별 실적 성장세가 기대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목표 가격을 22만 원으로 내리면서요. 확인이 필요한 시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22만 원으로 목표가를 유지를 했습니다. 예견된 부진. 그리고 DB증권은 목표가 25만 원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더 기다려 보자는 관점이죠. LS증권에서는 23만 원으로 목표가를 낮추면서 컨센서스 하회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온 자료들을 보시면 현대차증권에서도 23만 원으로 목표가를 낮췄고요.
흥국증권 역시 21만 원으로 목표가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오늘 동안 나온 보고서들이 모두 13개가 되는데요. 이 가운데서 목표 주가를 하향한 것이 9개고 유지를 한 곳이 4군데인데요. 이 4군데 가운데서도 미리 올해 들어서 2군데는 하향을 했기 때문에 유지를 한 것이고요. 한국투자증권은 작년 11월 달에 21만 원에서 올 1월 달에 22만 원으로 올린 다음에 계속 22만 원으로 유지하는 것이고요. 유일하게 DB증권만 목표 가격을 25만 원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2분기, 3분기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재까지 2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요. 2분기 실적에 대해서 1개월 전만 하더라도 매출액은 1조 800억, 영업이익은 3천억을 전망을 했지만 5월 9일에는요. 매출액이 1조 785억 원, 영업이익은 2,800억대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5월 12일 날은요. 매출액에 대해서 1조 371억, 영업이익은 2,656억으로 전망하는 콘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계속 감소, 줄어들고 있는 컨센서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정 주가 역시 24만 원대에서 이제 23만 6,5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2분기에 뚜껑을 열었을 때 낮춰진 컨센서스보다 더 좋아지는 상황이 나온다면 주가는 반전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당장은 진펜트라의 매출 추이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주가 상황은요.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는 국면 하에서의 박스권 등락 과정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움직임이 좀 바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주시하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빠질 만큼 빠졌다는 측면이고 저가 메리트 역시 생겼다는 측면이기 때문에요. 하락에 대한 우려보다는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갈 가능성 길게 두고 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